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기업의 좀 공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 아마 많이들 안 보실 거예요.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꼭 보셔야 되고, 어쨌든 투자자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다 알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뭐 카카오가 옛날에 액면 분할했었죠. 그것도 당연히 공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되게 좋죠.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안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전자공시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뭐 사업보고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반기보고서는 이거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다음 분기보고서는 이제 1분기, 3분기. 그러니까 1분기하고 3분기는 분기보고서 실적을 내고요. 2분기는 반기, 1, 2분기 합쳐서. 사업보고서는 이제 1년 다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분공시, 임원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1년에 한 번. 이 회사 이번에 오스테인플란트가 어쨌든 그 횡령을 저질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제 감사보고서를 3월 달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되게 많아요. 뭐 배당, 유상증자 모든 걸 하는데, 근데 그 전자공시 사이트는 어쨌든 네이버에 이렇게 딱 그 검색을 하시면, 저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딱 뜨고, 주로 이제 전자공시 맨 위쪽에 메뉴가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면 공시 통합 검색이라고 있어요. 저거를 클릭해서 거기서 검색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설 투자, 저는 시설 투자 매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간이고, 시설 투자, 이 보고서명에 쓰면 돼요, 실제. 검색을 딱 하면 이렇게 떠요, 밑에. 그 기간 동안 시설 투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놀랬던 기업이 심택이 신규 시설 투자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를 여기 패키지에 딱 꽂아야 되거든요. 패키지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런 노트북에 딱 이렇게 조립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쪽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심택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 신규 시설 투자를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누구한테 수주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엄청나게 그 업황이 좋으니까, 아니 회사가 몇백억, 몇천억에 달하는 돈을 그냥 공장을 짓진 않아요. 돈 벌려고 짓는 건데 누구한테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시설 투자 공시는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시설 투자, 아까 제가 요게 검색할 때 이대로 쓰시면 돼요. 단일 판매, 그 다음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요게 뭐냐면 요건 M&A 공시를 요렇게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써요. 예. 그래서 전자공시에 M&A 쓰면 절대 안 나오니까 요걸 꼭 써주셔야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요게 앞에 타법인 주식만 딱 쓰잖아요. 저 검색창에. 그러면 떠요, 옆에. 그럼 그 중에 골라서 딱 클릭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로 이제 저도 발견했던 기업인데, 그 대보마그네틱이 사실은 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이상했던 게, 저는 공급계약 공시도 계속 체크하거든요. 매일 끝나면. 근데 이상하게 대보마그네틱이 이제 9월 달부터 보니까 10월도 그렇고 연달아,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때. 아니, 공시가 연달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 왜 이렇게 그 공급계약은 뭐냐면 수주한 거예요, 수주 공시. 장비 회사거든요. 왜 이렇게 수주가 많지? 그 좀 의아했죠, 당시에. 근데 이제 이 회사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이제 꺼내 본 거예요. 전자석 탈철기 공급계약. 아마 이거 적어보면 저게 도대체 뭐야? 탈철기가 뭐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모르면 회사에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그래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보실 때 계약 금액이 48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액이 1년에 157억이에요. 157억인데 1년 매출이 48억짜리를 딱 수주를 따낸 거예요. 30%.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뭐죠? 여기 나와 있죠. 2차 전지 장비. 아, 이거 2차 전지구나. 근데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전기차 때문에 엄청 좋을 때잖아요. 예. 근데 어디예요? 중국. 중국이 제일 많이 커요, 지금. 중국이 전기차 1등이잖아요, 지금. 엄청 성장하는데 중국에 2차 전지 장비를 판매했는데 30%나 되는데 저게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끝도 없이. 예. 근데 이제 내가 모르니까 회사에 전화해봐도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 여기 보면은 나와요. 회사에.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걸 찾으면 돼요.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 중에. 근데 그때가 3분기 때니까 분기 보고서 찾으면 돼요. 분기 보고서 여기 공시 통합 검색 들어가서 여기다 보고서명에 분기 보고서 써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분기 보고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목차에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제 딱 나와요, 옆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다. 다 친절히 알려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자장. 자장으로 철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탈철이 뭐냐면 철을 제거하는 거예요. 철을 없앤다. 예. 그럼 왜 철을 왜 없애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전자석 탈철기입니다. 당사의 EMF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유가 2차 전지의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극재 소재에 함유된 미량의 철을 제거한다. 무슨 얘기냐면 철이 있으면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LG화학도 막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철이 들어가면 위험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저거 없애주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당사는 업력이 45년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죠. 예. 그리고 이게 자세히 나온 거예요. 전자석 탈철계 주요. 예. 미량의 철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온 게 뭐냐면 건식과 습식도 나와 있어요. 이 회사는 두 개 다예요. 건식, 분말 형태. 요거 이제 슬러리 상태, 약간 액체 같은 거죠. 예. 그런 건데 둘 다 필요한데, 건식은 일본과 경쟁하고요. 습식은 혼자 하고 있어요. 당사만 유일하게. 둘 다예요. 근데 습식이 훨씬 어렵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밑에도 나와 있어요. 극소량의 철만 탈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 이 회사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데 저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마그네틱 혼자만 한다. 그러면 이거 읽는 순간 답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만 이건 뭐죠?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수주를 따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현실로 된 거죠. 근데 주가는 어땠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도 좀 너무 이상했던 게요. 이때 막 10월, 11월에 수주가 집중됐잖아요. 주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얘 왜 안 가지? 이렇게 수주를 많이 따내는데. 근데 그때는 왜 안 갔냐면 일단 시장이 안 좋았고 거기다 2차 전지 소재만 갔어요. 장비는 인정을 안 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재만 본 거예요. 에코프로 BM, 뭐 그냥 아니면 뭐 코스모 신소재, 첨보. 근데 그때 주가 엄청 비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2차 전지 소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너무 비쌀 때니까. 근데 장비 회사들은 주가가, 저도 이제 장비를 그때 당시에 너무 안 가서 가격은 괜찮아 보이고 저렇게 수주가 나오는데, 근데 주가가, 그러니까 저 때가 왜 힘드냐면요. 내가 저런 걸 발굴을 해도 안 가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하면 사게 돼요, 사람이. 아, 내가 잘못 봤다. 시장은 저걸 보는데 왜 나는 나 혼자 저걸 보고 있지? 근데 본인이 맞는 건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수주는요, 절대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저게 나중에 다 매출로 다 꽂혀요. 무조건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거 다 계산해 봤더니 전체 매출의 100%가 넘는 거예요. 1년치 수주를 다 떼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갑자기 12월 딱 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 대부마그네틱의 증권사 보고서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2차 전지에서는 제가 느낀 건데, 2차 전지 소부장에서는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이 보고서를 딱 쓴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니 진짜 주가 이때부터 했어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업에 관심이 없을 때였고, 저는 이제 전자공시로 보긴 봤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인데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진짜 괜찮네? 그러더니 이제 공시 계속 나오면서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주가 날라갔고,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공장 지으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공장 처음 지을 때는. 장비주가 얘만 간 게 아니라 다 날라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장비주 물려있던 분들이 그나마 좀 안도한 거죠. 거의 심지어 반토막 난 것도 있어요. 근데 반토막 난 게 불과 한 달 만에 다 회복된 거예요. 예, 근데 2차 전지 소재는 급락해 버리고,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만큼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저걸 알면서도 내가 견뎌야 되거든요.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장비 들어가서 바보 된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1월 이 급락장에 웃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순식간이에요, 진짜. 저 대보마그네틱도. 근데 이게 그냥 누가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공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도 있고, 제가 시설 투자로 발굴했던 종목이 그 대덕전자라는 기업도 있어요. 아까 심텍도 그러니까 자주 봐보세요. 그 전자공시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전자공시 보실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왔으면 내가 한번 메모를 반드시 해놓고, 그 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계속 관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자석 탈철기 시장을 이 회사가 어쨌든 만드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커지니까, 전방 산업이 커지니까 시장 커지겠구나. 그거를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알면은 훨씬 더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런 거 발굴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다만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적어도 한두 개 기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두려우면 단 10주라도 사보세요. 예. 그래서 1년 정도 그걸 경험을 하면요, 나중에 내가 물량을 많이 실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저는 정말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안 적어드렸지만 그 지난주에 좀 나왔던 그 공시 중에서 덕산테코피아라고 있어요. 덕산테코피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아니 그 반도체 소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그래서 업황 좋은데 그 회사가 뭘 갑자기 공시를 했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있어요. 뭐냐면은 2차 전지의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해액이 있어요. 전해액. 물질인데 전해액에 첨가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전해액 성능을 높여줘요. 그 첨가제를 하는 회사가 첨보예요. 첨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덕산테코피아가 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설비 투자 공시를 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예. 근데 그 기업도 사실 아까 그 주민우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썼던 기업인데,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2차 전지 첨가제까지 만든다고? 근데 그것도 금액이 되게 크고, 그 회사가 아마 이제 그 한 회사에 아마 수주를 아마 받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건 비밀 유지니까. 근데 그렇게 대규모 투자했다는 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기업은 2차 반도체만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소재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주가 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자공시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실제.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덕산테코피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저 전자공시에서 어떤 공시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다시 사업보고서 들어가서 분기보고서 덕산테코피아를 자세히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매일 하는 게 이거 보는 거래잖아요. 예, 이거 본대요. 자기 하는 일, 자기는 증권사 보고서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대요. 그냥 본인은. 그 워런 버핏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미국은 사실 그 증권사 보고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비싸요. 다 유료고. 근데 우리나라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은 되게 정보 얻기가 좋으니까. 근데 저런 걸 통해서 꼭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하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